책을 사고 이 두께에 사실 조금 놀랐거든. 디자인의 디자인. 오늘 소개할 내용은 챕터 1 리디자인. 통합 디자인 실기 준비하면서 리디자인이라는 파트는 한 번쯤은 문제로 풀어보는 분야이기도 할 텐데, 지극히 일상적인 물품, 예를 들어 화장지나 성냥 같은 친숙한 물품을 다시 디자인해 줄 것을 부탁해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기존의 디자인과는 다른 생각의 차이를 뚜렷하게 담아낸 전시다. 가운데 종이관이 사각형이고 그 위에 화장지가 감기기 때문에 당연히 휴지가 사각형으로 말리게 된다. 이것을 휴지거리에 걸어 사용하면 종이를 잡아당길 때 반드시 달그락거리는 저항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둥근 휴지심은 필요 이상으로 종이를 공급하는 형태일 수 있다. 휴지심이 사각형일 때 발생하는 이 완만한 저항음, 이것의 발생이 곧 자원 절약의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둥근 휴지심인 휴지는 어때?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 틈이 생겨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는데, 이 네모난 휴지심을 사용하면 공간 절약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전 세계 화장지를 이걸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리디자인된 화장지가 주는 비평성에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 절약과 공간 절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비평성을 가진 걸로도 충분하다. 이 시대에 웬 성냥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케이크를 샀을 때 딸려오는 그 초만 기억을 하거든. 조명 디자이너한테 리디자인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했고, 성냥을 선택한 계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통합 디자인 실기를 너희들이 진행할 때 지금은 제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아무래도 예전처럼 교류를 하는데 본인이 선택하게 하거나 융복합 과학기술박물관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고 뭐를 선택하라고 하진 않아 지금은. 근데 또 모르지, 1인 가구를 위한 디자인,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가야 할 때 공부를 해놔야 풀이할 수가 있어. 다양한 루트를 알아둬야. 리디자인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와 가장 친숙한 불의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 떨어진 나뭇가지 끝에 발화제를 입히기만 하였다.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가 지구로 환원되기 전에 마지막 일을 시켜보자는 발상이다. 가공을 안 한 자연미라든지 거기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의 존재를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 자연, 불, 인간, 이 각각의 존재를 인상적으로 환기시키는 디자인이다. 특별한 날에 쓰이는 성냥이에요. 졸업, 생일, 이럴 때 쓰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 후카사 나오토라는 제품 디자이너가 준비한 두 가지의 티백 디자인을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손잡이 부분이 고리로 되어 있어요. 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색깔은 홍차가 제일 맛있어지는 시점의 색깔과 동일하다. 이 색이 될 때까지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디자인이 홍차의 색과 고리의 색의 관계를 의식하게 될 것이라고 디자이너는 생각한다. 두 번째 디자인은 마리오네트 티백. 홍차를 타는 모습이 마리오네트를 그 조종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발상이 떠올랐다고 해요. 이렇게 적고 있으면 찻잎이 젖으면서 티백이 점점점 불어올라서 검은 인형이 돼. 무의식이 이 디자인으로 하여금 이 행위와 인형줄의 어떤 행위를 연관짓게 하잖아요. 디자인한 것의 메시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 뭔가를 뛰어나게 훌륭하게 바꾸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그건 아니거든. 이 리디자인 파트가 거의 다 그래. 기존에 원래 불편함 없이 쓰던 거고 너무나 익숙하던 건데 왜 바꾸지? 라고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를 문제를 개선하자 라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독특한 발상을 한번 넣어보자. 건축가들의 마카로니 전이라는 전시예요. 왜 마카로니일까? 왜 건축가지? 우선 여기서부터 이제 발상을 떠올려 봐야 돼. 마카로니는 곡물을 분말 상태로 으깬 다음 인위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테면 마카로니는 기획된 조형물이다. 그쵸? 끄덕끄덕 할 수 있지. 가루로 만든 것에 다시 형태를 부여했기 때문에 조형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어떤 모양이라도 음식으로 먹을 때는 상관이 없잖아. 그러므로 마카로니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행위이다. 이 전시회는 일본 건축가 협회로부터 건축가의 창조성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뢰를 받고 시작된 전시예요. 이제 문제 제기는 되었지. 이거를 하나의 조형물로 보고 리디자인을 해내는 것, 풀이를 해야겠지. 마카로니는 이 대회의 과제이다. 마카로니의 설계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 어렵다. 왜? 속이 빈 큐브 모양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열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삶은 재료이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버리면 안쪽이 안 익게 되지.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 있다. 두 번째, 소스가 닿는 면적 때문에. 마카로니 자체로는 아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스를 묻혀야 맛이 나겠지. 그래서 충분한 표면적이 필요하고 구멍도 파고 홈이 파여 있어. 홈.
그리고 세 번째, 생산의 용이함.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가공하기도 쉽다. 마카로니는 먹을 수 있는 건축이다. 건축가만이 가진 창조성과 발상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축가들만의 독창성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엌에서 확인을 하는 거지. 그녀와 그라는 작품이에요. 한 면이 올록볼록한 그물이고 다른 면은 팽팽해서 안팎의 표면적이 다르다. 그래서 마카로니를 끓이면 양쪽 면의 팽창률이 달라서 자연히 휘게 된다.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기호가 결합한 듯한 형태이다. 굉장히 재밌는 게 마카로니를 만들고 본인들이 추천하는 조리법이 들어가 있어. 추천한 조리법은 해산물, 수프, 파스타.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온갖 것들이 분주히 혼재하는 사회를 은유적으로 반영하여 여자와 남자 파스타를 마치 사회의 축소판 같은 요리로 의미를 지었어요. 잔물결이라는 마카로니예요. 우아하게 정돈된 공간을 많이 만드는 건축가인데 의도한 특징을 살펴보면 물결 모양은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수프가 고이는 도랑 역할을 하기도 하고 디자인적인 면, 기능적인 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있지. 이 마카로니를 위한 조리법은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세상에는 무엇 하나 직선적인 것이 없음을 상기하면서 먹는 요리를 조리법을 추천했어요. 태양발전 시스템을 주택에 설치하고 합리적인 발상을 토대로 주택 설계를 하는 그런 건축가. 씹는 맛을 살리는 동시에 면의 부드러움을 담아냄으로써 씹는 맛과 혀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삶으면 솟아오르는 이 파도 부분, 윗부분은 단단하게, 흘러내리는 물결 부분은 부드럽게 익는 구조이다. 포크로 집기 쉽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비율에서 느껴지는 조형미, 그리고 구조, 단단함과 선재, 얇은 면에서 느껴지는 기능적인 면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제로 상품화된다면 가장 맛있을 것 같은 마카로니 해서 뽑혔다고 해.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조형이나 구조, 기능성 이런 것들을 다 삼박자를 갖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 선재로 저기 면의 어떤 맛을 끌어내는 것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이 아트 디렉터는 수입 양주나 녹차의 인기 광고를 주로 진행을 하는 사람이고 정적인 편안함이 풍기는 게 그의 작품의 특징이에요. 객원으로 참여를 했고 이 마카로니 디자인은 원통형으로 가면서도 일본 전통 무용에 쓰이는 입이 튀어나온 탈과 같은 형태로 정리를 했다. 입 구멍에서 뜨거운 수프의 김이 새어나오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 굉장히 익살스러운 모양의 파스타. 철학적이었어. 접근 방식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마카로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네모나고 좀 짧은 모양이고 스파게티가 이렇게 긴 면이잖아요. 마카로니가 구축적이면 스파게티는 비구축적이다. 다시 말해 마카로니는 형태가 있지만 스파게티는 형태가 없다. 오늘날 건축은 비구축적인 스파게티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마카로니의 구축적 성질을 어떤 식으로 해체할 것인가가 그의 주제였다. 그래서 만든 게 이 디자인이고 스파게티의 양단을 연결해 끝이 없는 단일체를 만들어냈다. 인간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건축으로 유명하다. 차가운 모더니즘과 황망한 충돌을 피해 여유로운 자연 속에서 그들만의 감각과 속도로 일하는 건축가이다. 이미지만 봤을 때는 뭐 수제비야 뭐야 그냥 볼 수 있는데 의도를 설명 들으면 아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게 또 수업이지. 양손으로 비틀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 집에서 온 가족이 따뜻하게 모여서 조리를 해먹는 거야 다 같이. 그런 훈훈하고 따뜻한 어떤 정겨운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대. 그런 것들을 의도하면서 이 디자인을 만들어냈어. 로마에서 건축 공부하고 이탈리아 여인과 결혼을 한 건축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가 중에서 가장 이탈리아 문화에 능통한 사람인 거지. 애국심이 강한 이탈리아 사람들을 매일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항하고 싶은 욕구가 막 차오른 거야. 이 일본인이. 그 욕구를 담은 디자인이고요. 마카로니의 단면은 눈이란 뜻의 일본어예요. 씹는 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는 사실 그대로 가져갔어. 속이 비어있으면서 동시에 부드럽지만 질감이 씹히는 기분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하였다. 약간 반전이라고 한다면 추천 조리법은 글자 형태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오징어 먹물 파스타예요. 일본어가 잘 보일 수 있게. 까만색에 잠겨 있으면 하얀 이 마카로니가 보이잖아. 추천 조리법과 디자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 건축가가 마카로니를 디자인한 이상 그 결과는 건축적이어야 한다.
한다. 그래서 나온 디자인이 딱딱한 정방형 패턴의 구멍을 뚫은 마카로니를 제안했어요. 확실히 이지적인 건축가풍의 형태가 나왔고, 접시에서 너울거리거나 소스에 잘 버무려지도록 이것을 써는 두께는 1mm로 정했어요. 마카로니 하나로도 이렇게 개성이 드러나지. 건축가의 창조성, 남다른 발상법 이런 거를 소개하는 전시로 그 당시에 꽤 인기를 얻었는데, 상업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고 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주변에 그냥 보는 이 디자인에도 엄청나게 대단한 디자인이 다 숨어 있는 거거든. 마카로니 그 원통형도 별거 아니어 보였는데 들여다보니까 디자인이 대단한 거였네. 호기심과 지성을 표방하고 문제 해결에 능하다고 하는 이 건축가들한테도 꼭 어려운 주제였어. 마카로니 리디자인 하세요. 이것도 엄청난 과제란 말이야. 하물며 우리는 항상 주제를 줄 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주제를 주진 않거든. 작은 거 하나부터 끈기 있게 기초부터 좀 풀어나가야 하는데, 멋있는 제안작들이나 이런 데 속지 않아도 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문제 제안부터 문제 해석, 문제 해결까지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나의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딱 제안을 하잖아. 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냥 휘리릭 딱 끝내기보다는 심도 있게 풀어내는 방법, 그것을 먼저 집중을 해야 돼.